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역시나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재료구나 하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한 글로벌 이슈부터 이 종목별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실적 위주로 특징적인 종목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도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이 미국 경제 10년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조한 분기 실적을 공개했던 메타의 주가가 하루 만에 24%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은 전일 또 기준 최근 2거래일간 11%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실적이 좋았던 에너지나 제조업 부문은 상승을 좀 했지만 부진한 실적이 두드러졌던 기술업종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의 비중이 큰 나스닥 지수는 그래서 0.61%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0.61% 오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기술주 비중이 낮고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S&P 600 지수 같은 경우 0.35% 상승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장 마감 후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애플은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아이폰 매출 등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에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밑돈데다가 오는 4분기 전망 역시 예상보다 못하다는 시장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6%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관련된 빅테크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이 실적과 관련돼서 움직였던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연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삼성물산 전거래일보다 6% 이상 오르면서 11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물산과 함께 전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 SDI도 7% 이상 큰 폭으로 상승, 삼성엔지니어링도 4% 이상, 삼성증권 4.43%, 삼성중공업 등도 3.59%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에서 대장주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4%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0.17% 상승하면서 59,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6만 전자의 성큼 다가선 모습이었는데요. 발표한 실적 부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6조 7,817억 원, 영업이익이 10조 8,520억 원으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동기보다 3.79%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1.39%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는데요.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전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연속 삼성전자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던 외국인은 이날만 182억 9,522만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 역시 1,01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인공은 기관이었는데 이 기관은 1,143억 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이재용 체제가 확립이 되며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띄웠던 종목이죠. 삼성 SDI는 실적 발표에서 올해 3분기 매출액이 5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5,659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15%가량 웃돌았는데 영업이익이 10%를 넘어 경쟁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이익률인 6.8%를 앞서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올해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손미카엘 삼성 SDI 중대형 전지사업부 전략 마케팅 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친환경 정책 가속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차 세제 혜택에서 핵심 광물 조건은 2023년부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광물을 활용해 충족할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적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 SDI 주식을 2,863억 원어치 사고 989억 원어치 팔아냈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1,87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 SDI는 전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도 올랐는데 어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를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고요. 반도체 등 다른 업종 대비 실적 전망이 개선이 되면서 투심을 끌어모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어제 공시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사 기준 매출은 11조 2,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7,9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5% 이상 늘었는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건설 부문과 함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의 경우 3분기 매출 8,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분기보다 2배가량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3,1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패션과 리조트 부문의 성장세도 눈에 띄는데요. 패션 부문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4,710억 원, 2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5.6%, 70.6% 증가했습니다. 리조트 부문의 경우는 매출액은 9,3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1%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7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증가했습니다. 레저 수요가 회복된 데다 식자재 사업이 호조를 보인 영향입니다. 상사 부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실적이 뒷걸음쳤는데요. 매출은 4조 7,96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9% 늘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590억 원에 그치면서 지난해 3분기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어제, 반면 실적을 발표한 후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LG디스플레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 LG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6조 7,7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6.26% 감소한 매출 규모인데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7,5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실 규모를 좀 자세히 보시면 시장 전망치보다 50%가량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분기 4,883억 적자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LG디스플레이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거시경제 악화로 실수요와 완성품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끌어내려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측은 하반기 패널 수요가 전례 없이 급감했고 LG디스플레이 주력 분야인 중형과 프리미엄 TV용 패널 판가가 하락을 했다. 여기에 액정 표시 장치 패널 가격도 앞선 저점 대비 크게 밑돌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LG 디스플레이는 사업 구조 재편, 재무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성현 LG 디스플레이 최고 재무 책임자 전무는 26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3분기 말 재고는 4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연말까지 1조 원 이상 추가로 줄이고 추가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재고를 최소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목표가를 연일 낮추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실적 발표 시즌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업의 재고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밤에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향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증시 오늘 어떤 증시 흐름을 또 국내 흐름이 보일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실적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제가 이 실적에 울고 웃는 기업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쯤 생각을 해보면 실적에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들어서는 워낙 대외 변수가 많다 보니 실적 시즌이 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흐름이 좋았죠? 네, 어저께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통화 긴축이 완화 기대감이 일단 국내 증시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 상승한 2,288포인트, 2,300포인트 근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 상승한 69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의 상승세를 장 후반까지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졌고요. 어저께 그 장이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늘에서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절론이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이런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업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양대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개인들이 큰 폭의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9천억 넘는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천억, 그다음에 외국인도 3,800억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지금 5거래일 연속 다시 이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10월 달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에 반대로 9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1,7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530억, 그다음에 외국인은 1,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다르게 10월 달 내내 지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학, 증권, 건설 분야 관련된 업종이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 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채권 시장 불안에 따라서 하락을 보였다가 하늘의 개입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이나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콘텐츠, 종이 목재 등이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삼성 SDI, 한화솔루션,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삼성물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B&B, RNF, 에코프로, 위메이드, 나노신소재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에코프로 BM,
LMF, 아프리카 TV,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익 IP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일어났다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수급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10월 26일 기준으로 48조 5천억 대까지 소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근 이제 10월 달 중순 이후에 50조를 깬 이후에 계속 48조 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주식 시장보다는 아마 채권 시장이 아마 다른 시장 쪽으로 조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융자 금액은 16조 원대 초반을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 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1,410원대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417원으로 전일보다 9.6원 하락을 했고요. 10월 7일 이후 13거 거래일 만에 1,410원대로 다시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원달러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의 그 금융 통화 당국이 지금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시세가 자체가 안정화되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전일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 순매수자가 어떻게 보면 워낙 강세에 도움을 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장중에 그 진폭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금융 당국이 단기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정책 수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정부에서 뭐 50조 플러스 알파의 그런 이제 자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은 같은 경우도 전일 적격 등급 채권을 확대하면서 시중에 한 29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증권사의 RP 직거래를 통해서 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푼다라는 그런 이제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런 안정 대책 때문에 장 초반에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런 안정 대책이 기존의 한은이 갖고 있는 통화 긴축 정책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섞이면서 채권 금리가 다시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금융 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이라고 보는 회사채나 CP 같은 그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공 행진을 지속 중에 있고요. 특히 CD나 CPU 같은 경우는 지금 연최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불안감이 좀 상존해 있다라는 것도 투자에 유의해서 투자의 판단에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국내외 할 거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 중 저희가 짚어봐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네, 그 3분기 실적은 10월 말서부터 이제 11월 초까지 이게 계속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국내 이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현대차, 화요일에 이제 기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26일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관련된 그룹 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호텔신라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LG화학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들이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기업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으로 인해서 지금 소폭 반등하는 그런 이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업 실적들이 이제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금융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4대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대 마진이 증가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 4대 금융 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4조 8,876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 18% 정도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기준금리가 인상이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 지주에 대한 그런 수익
구조는 아마 4분기에도 좀 더 커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대내외적으로 아마 금리 관련된 이제 압박이 금융 지주 쪽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주가 상승에는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167% 증가한 5,21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5,659억으로 전분기 대비 3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완성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타 엔진 관련돼서 대규모 품질 비용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런 이제 품질 비용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아직 공급난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 이제 자동차 판매가 좀 활발히 진행되면서 프로모션이나 기타 비용들이 증가하는 그런 비용들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점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이제 수익성 악화 이후로 계속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이제 완성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악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업 실적 악화는 4분기까지 아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아마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업종 중에 그나마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은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이제 계속 판매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970만 대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만 대 초반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지역의 전기차 판매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2차 전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공급이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미국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삼성 SDI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보수적인 이제 시장 접근으로 인해서 매출 규모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좀 타사에 비해서 좀 낮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타사에 비해서 높은 그런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업계 최고 수준인 10%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뿐만 아니라 이제 각형 이런 이제 군들을 이제 다양하게 생산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원통형 2차 전지는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구역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4860 배터리에 대한 시제품이 개발이 된 상황이고요. 만약 이런 시제품을 바탕으로 테슬라향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의 납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 유럽
기업의 이제 완성차 업체에도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뭐 하이니켈을 재료로 한 젠5 배터리가 뭐 고성능,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본격적인 생산으로 인해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니까 아마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실적 호전세는 아마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전망은 어둡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전망들은 계속해서 밝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골라주신 종목 삼성 SDI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투심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 그대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 체크포인트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재용 삼성 이제 회장님이 되셨죠. 관련돼서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향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을 한 지도 이제 8년이 되면서 뭐 그룹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보다는 이제 향후에 변화 가능성에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금 수익 구조는 지금 전임 회장인 고 이건희 회장이 그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 내에서 지금 삼성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삼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 구조로는 안 되고요. 아마 다른 형태의 개편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삼성그룹 내에서도 뭐 IT 분야를 제외하고도 바이오나 2차 전지 관련적 분야로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분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재용 회장만의 이제 색깔을 아마 그룹에 입히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룹에 관련된 내용들이 입혀질 때 그 사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도 관심 있게 보시고 관련 사업군에 대해서도 뭐 좀 관심을 갖고 투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성장 관련된 분야가 이제 향후에 그룹의 성장성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의존도가 뭐 그룹 전체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형태의 이제 신기술과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이냐는 부분도 여전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기, 특히 메모리 관련된 분야는 내년도 이후에 아마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들어 이제 새로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계속 관심은 가지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 원에 접어들면서 관 6만 원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마 외국인의 투심에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도 잘 갈 수 있을지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간밤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네, 그렇죠. 뭐 빅테크 기업이 좀 하락을 했고 특히 국내 이제 증시하고 많이 연관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 자체가 2,300포인트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아마 이런 차익 매물이 출해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해서 아마 오늘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10월 달 들어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3조 3천억 가까운 그런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 영향이 큰 이제 대형 우량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가 집중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증시 이제 유입되는 그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아마 한국 비중물을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일부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중국에 있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뭐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금 자체가 중국 이외에 이제 그 신흥국으로 이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그 국가가 우리나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제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은 글로벌 뭐 탑에 가까운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만약 외국인들이 진짜 추세적으로 한국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여부를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점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아직까지는 2,300포인트에 근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닝 관점에서 일단 매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 와중에 뭐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은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뭐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국내 증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인베스팅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S인베스팅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상황을 좀 요약해보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좀 자이언트 스텝에서 또 빅스텝으로 또 단행을 해서 또 비둘기파적 입장을 좀 보였던 점과 또 최근 패드 긴축 속도 조정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특히나 뭐 코스피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총 9천억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또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조심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장 전 꼭 살펴보셔야 할 이슈들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도 제대로 좀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하면 당연히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뉴 삼성,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감도 있지만 앞서 좀 살펴봤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걱정거리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제 시장을 움직였었던 이슈죠. 그래서 뭐 전일에 뭐 미국 증시 하락 보였었는데 국내 증시가 또 상승을 좀 보였었던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좀 취임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원래 그 11월 초에 좀 취임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 어제 이사회에서 승진이 됐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상승에 힘을 좀 크게 보태는 모습이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좀 취임한다는 소식이 몇 번이 언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이제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슈가 나와주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이런 소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그래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슈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더욱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해서 반도체 부문에서 이제 47조 7천억,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문은
3조 원 등의 이제 올해 시설 투자에만 무려 54조 원을 집행한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은 미래 대응을 위한 메모리, 파운드리 인프라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증설 그리고 공정 전환 투자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부분은 중소형 OLED 증설 그리고 증설 투자 및 인프라 투자에 주력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이제 계획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슈는 앞으로 국내 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외국인들이 더욱 국내 증시에 관심을 보이기에 좋은 이슈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 소식,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과 관련된 이슈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을 좀 묻힌 것 같긴 하지만 지난밤 미국 3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첫 플러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커져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성장률이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 수출과 소비, 그리고 연방 정부와 또 지방 정부의 지출 등이 좀 늘어서 3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 증가가 가장 컸습니다. 실제 지난주 미국 원유와 정제 석유 제품 수출 규모가 하루 평균 1,140만 배럴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고 또 원유 수출량만 놓고 봐도 이제 하루 평균 510만 배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 기술적 침체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요. 과거를 보자면 미국 성장률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로 추락한 뒤에 6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더욱 커졌었는데요. 이번에 플러스로 성장 전환이 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또 노동시장이 탄탄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나와줬고요. 근데 3분기 성장률이 2.6%를 기록한 건 일시적인 반등이거나 통계 수치상의 개선일 뿐이라는 이제 지적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GDP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은 또 소비가 아닌 수익 감소 영향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경제가 안 좋고 소비 심리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그런 점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성장률이 원유 가격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GDP가 플러스 전환을 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완화되었다라고 이제 섣부르게 판단을 좀 하시지 마시고 시장을 항상 넓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내외적인 이슈를 포함해서 저희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상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는 좀 이슈 따라가면서 초단타로 빠른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무엇일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태양광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죠. 자, 이 전쟁으로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전쟁 초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막히면서 수출이 막히면서 곡물, 사료 등 음식료 값이 급등을 하고 또 원자재, 물가 등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대응하기가 정말 편했었죠. 네,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서 예측을 잘 하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전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전력난이죠. 그래서 러시아 측은 전략적으로 이제 에너지, 시설 등을 파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힘들게 해서 이제 전쟁을 좀 포기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 전력난이 우려가 되고 있죠. 자, 원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뭐 다시 공사를 한다면 착공부터 완공까지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저 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그 안에 그 전력을 쓸까 하다가 태양광의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판넬당 설치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태양광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원전을 짓기 위한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태양광을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서 전력 확보까지 버텨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전력을 보자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섣불리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대안책으로 태양광이 또 집중될 수가 있겠고, 만약 전기세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태양광 또한 이제 설치하는 가정집이 늘기 때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또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어제 이슈가 있었죠. 3분기 잠정 영업이익 3,48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등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길 정도로 태양광 모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태양광 모듈 평균 판매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지난 2분기까지 각각 16분기와 11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출액, 영업이익 예상치를 크게 늘어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를 본다면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상방을 보고 있어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나 아니면은 앞으로 방향성이나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하나솔루션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또 있었죠. 최근에 인텔이랑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애플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해서 증시에 영향을 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하락에 대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 좀 하락을 좀 보일 거라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선 반영이 됐다고 해서 오늘 시장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수급도 들어가지고 있어서 오늘의 킥포인트는 이제 달러 움직임,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잘 체크를 하면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하는데 짚어봐야 될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장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과 더불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드디어 반등하는 것일까 기대감이 큰데요.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포인트 무엇일까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적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변동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장에서는 대형 IT주들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가격들, 즉 절대 주가 같은 경우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기준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구성들인데 여기에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해서 3배, 4배 이런 식으로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 시총 상위의 흐름들 중에서도 그 30%를 차지하는 업종의 주가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지 않는 장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런 모습이었고 가깝게는 그 어제를 제외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많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총 상위주를 배제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상위주들 1등에서 3등 군들 중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즉 15위 이외의 종목들 쪽으로 돈이 좀 퍼져나가는 모습이었고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특정 지수대 레벨이 넘어서면 이제 개별주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수급 흐름의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이 약간 특이한 흐름이에요. 다우지수 대비해서 나스닥은 또 약한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그런데 이 흐름 안에서 만일 오늘 시장까지 우리나라가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또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중국 시장의 변동성, 그 특정 중국이라는 점보다는 홍콩한생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포함한 신흥 구간에서 반대로 자금 유입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될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압기나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신재생 쪽이 좋아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 같은 경우가 좀 변수가 있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쪽은 3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변동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변압기 업체 같은 경우는 특정 중국이라든지 여기에 편중되는 매출이 있다고 하면 조금 불편한데 북미라든지 그쪽으로 매출이 다각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초점으로 맞추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를 40% 정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내수 쪽은 판매라든지 그 점이 썩 뛰어나지는 않은데 수출 부분과 더해져서 환율로 이 부분을 모두 커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제 4분기까지 연속될 수 있고 내년까지 연속될 수 있는 요소를 갖췄다고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 안에서는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을 하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을 비추어 보더라도 2거래일 연속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 접근은 33,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현대일렉트릭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매크로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도 짚어주신다고요? 시장 안에서 수급의 영향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원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 특히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수급이 쏠리는 쪽은 시세가 더 나는 그 수급이 쏠리지 않으면은 좀 반대로 시세가 시장 대비해서 아주 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셀업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여기에 확장해서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수급 유입이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실적을 비교하면서 셀업체 같은 경우는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셀 업체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3분기 실적을 보여준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 그다음에 이 실적 대비해서 시총에 더할 수 있는 게 내년 내후년까지 예상되는 실적 부분,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대입을 하고 주가가 좀 덜 움직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매출 비중의 실적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여력이 한 20% 정도는 이론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수급이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플레이를 하는 그 주체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SK이노베이션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6만 7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전 전략 이렇게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장중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